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자, 오늘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무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험비입니다. 미군 군용 차량의 대명사, 고기동 차량 험비. 전 세계 이 험비를 따라하죠, 전부 다. 미군이 하면 다 따라합니다. 우리도 지금 따라하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 찝차 썼는데 미군은 이 이제 험비를 쫙 지금 다 쓰고 있었어요. 지금 또 바꾸고 있지만 아무튼 그 험비가 어떻게 탄생이 됐고 어떻게 활약했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냉전의 절정기에 미군의 발이죠. 찝차입니다. 찝차. 이 찝차의 대체 차량 물색에 나선 미국입니다. 이때가 이제 1960년대 후반인데 원래 이 찝차는 지프라는 회사,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미국의 빅3 자동차 회사인 크라이슬러 산하의 지프라는 디비전입니다. 그 지프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그걸 찝차, 지프에서 했으니까 찝 하다가 이제 찝차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포휠 드라이브 차량을 대명사라고 지금 우리는 이제 이렇게 그런 식으로 부르고 있는데, 아무튼 그 지프에서 만든 윌리스라고 하는 차량을 2차 대전 때 썼어요. 이제 그걸 M151이라고 해서 무트, 이걸 이제 그 윌리스를 조금 이제 덩치를 키우고 한 그 버전이 바로 이 무트인데, 이걸 미군은 1960년대 후반까지 또 70년대 초반까지 썼어요. 이거 지금 동두천에서 찍힌 사진이에요. 미군 이사단인데, 야, 이 차 너무 작아서 급커브로 돌면 전복이 되는데 차 좀 바꿔줘요. 이제 이런 요구가 일선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 폭이 워낙 좁고 지상고는 좀 높으니까 이게 위에다가 토우나 이 무반동총 이런 것들을 같은 이 무거운 장비를 싣고 급커브를 돌면 무게중심이 높아져 가지고 전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차 좀 좋은 걸로 바꿔줘요. 이제 이런 요구사항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미군이 빨리빨리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970년대 이제 당시 원래는 뭐든지 군용이 최고였는데 이 자동차 산업이 민간 부분에서 너무너무 빨리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군용이 최고였는데 민간 걸 보니까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꿔달라는데 빨리 바꿔주진 않지. 민간은 너무너무 발전하고 있지. 그래서 한때 미 육군이 1970년대 이 야전에서는 이 넘어진다, 바꿔달라 이제 이러는데 국방부에서는 빨리빨리 처리를 안 해주고 하니까 육군에서 이제 열받아가지고 그냥 아예 민간 상용 그 포일 드라이브 차량 경트럭들을 사가지고 그걸 그냥 썼어요. 그걸 이제 CUCB라고 그러는데 쉐보레 거도 있고 다치 거도 있고 포드 거도 있고 막 그냥 사서 쓰는 거예요. 그냥 이건 지금 쉐보레네요, 전부 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는 이거하고 비슷한 차 우리 아시죠? 다치 차라고. 지금도 우리 한국 육군이 쓰고 있는 거. 이걸 이제 이런 거하고 비슷하게 생긴 걸 기아 자동차, 과거에 이제 아시아 자동차에서 또 라이센스 생산해가지고 그 다치차 또 우리는 그렇게 쓰고 있었어요. 그 다치에서 만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니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상용 차들을 다 가지고 와서 이제 미국이 사서 쓴 겁니다. 지금 우리 육군이 렉스턴 이런 그 쌍용에서 나오는 상용 차량을 그대로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미군이 아니 이런 거 말고 제대로 된 군용집차, 제대로 된 거 좀 만들어 달라고 이제 이렇게 다시 또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군이 이래서 되겠냐 이제 싶어가지고, 자, 미 국방부님이 당대 최고의 장인에게 당대 최강의 포휠 드라이브 전술 차량 개발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자, 미 국방부님이 알 수 없음님을 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알 수 없음이 뭡니까? 우리 카카오톡에 전화번호 없는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전화번호 수소문 해가지고 이제 정말 당대 최고의 장인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장님, 저 사장님의 명성은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최고의 전술 차량 가져보려고 하는데 도움 좀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미 국방부가 물었어요. 그래서 이 알 수 없음님이 저 군용 차량은 제 전문이 아닙니다만 이렇게 됐어요. 국방부가 저 사장님께서 추구하시는 그 고출력, 고성능 차량 컨셉이 저희가 요구하는 컨셉과 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돈은 원하는 대로 드릴 테니까 한번 맡아주시죠.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알 수 없음님이 돈을 준다기는 하기는 하겠지만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해주겠다고 하니까 국방부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바로 착수금 입금하겠습니다. 그래서 입금을 팍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지나서 알 수 없음님이 시제품을 내놨습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개봉박도 이겁니다. 람보르기니였습니다. 최고의 장인이 만들어낸 4세대 포휠 드라이브 전술 차량 람보르기니 치타. 그러나 점점점 이제 이거 만들어 가지고 300대의 시제 차량을 만들었어요. 람보르기니가.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미국이 딱 보고 시험평가를 해보니까 이게 뭐야 이게. 출력도 제대로 안 나오고 등판 각도도 제대로 안 나오고 이건 뭐 군용하고는 안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 람보르기니는 속도, 퍼포먼스 아닙니까 그냥. 예. 스포츠카 만들던 회사니까. 그래서 뭐 빨리 달리기는 기가 막히게 빨리 달리는데 이게 뭐 등판 각도 그리고 뭐 도하 능력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거 뭐 도하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에 빠지면 다 죽지 이거.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아니 군용을 만들라고요. 군용을 민간 차량 말고요. 해가지고 이건 아예 이 꼴을 보고는 채택도 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입금한 거 그것을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이 람보르기니 치타는 300대가 생산된 아주 레어 아이템으로 그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미국 뭐 사실은 자동차 최고 강국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자동차 대국 미국이 모든 완성차 메이커에게 공개 입찰을 시킵니다. 특명을 내립니다. 자, 완전 무장한 병력 4명 탑승 가능할 것. 등판 능력 60도 이상일 것. 60도 등판 능력. 적재 중량 2톤 수준일 것. 최대 7.8톤의 견인 능력. 46cm 높이 수직 장애물 통과. 폭 76cm 참호 통과. 수심 1.5m급 하천 자력 도하 가능. 이런 ROC를 딱 내놓고 자 이거 맞춰 내놓은 회사 딱 선정하고 대량 생산한다. 그러니까 한번 해봐봐.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 이거 완전히 황금알을 낳는 거인데 해가지고 막 여러 업체들이 이제 해봤는데 그 중에서 이게 됐습니다. 바로 그 제네랄이라는 회사죠. 여기에서 험비라는 트럭을 만들었고 이게 중량은 이게 이제 시제품 기준이에요. 나중에는 뭐 장갑 험비 이럴 때는 이제 점점 더 커지고 뭐 기어도 달라지고 뭐 다 달라졌는데 어쨌든 이 시제품 기준으로 1982년 XM998 험비도 여러 모델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계속 발전을 하니까 초창기 이 XM998 기준으로 중량은 2.3톤 그리고 최대 3.8톤이고요. 엔진은 6200cc 그리고 8기통 가솔린 엔진인데 190마력. 좀 이상하죠? 변속기는 3단 자동. 요즘 뭐 8단, 10단 이런 거 나오는데 1982년도니까 3단 자동입니다. 최대 속도는 시속 113km. 자, 이런 이제 트럭을 만들었는데 이게 보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미 육군이 이것을 좋다. 이거 하자. 해가지고 이걸 채용한 겁니다. 이 험비는 그냥 뭐 험비 뭐 이런 뭐 특별한 단어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영어의 약자예요. High Mobility Multipurpose Field Vehicle. 그래서 아주 뭐 고기동 전술 차량이다. 차륜형 차량이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이렇게 군용으로 납품하는 건 험비 그리고 자기네들이 또 상용으로도 생산해서 팝니다. 그것은 이제 허머 이렇게 해서 팔고 예전에 그 LA 다저스의 박찬호 선수가 자기가 이 험머를 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신문기사도 나고 했는데 지금은 아쉽게도 이 험머가 중국에 매각이 됐죠.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써보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윌리스 지프 그리고 151 뭐 이런 것들하고는 또 다치차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좋아. 이거 다 쓰자 해가지고 단일 차종으로 모든 전술 차량을 통일합니다. 기동형 그리고 약간의 트럭 그리고 뭐 토우형 또 기관총 앰뷸런스도 여러 개 수송형 뭐 또 통신 박스 뭐 완전히 모든 걸 이 험비로 통일을 해요. 그래서 10만 대 이상 생산해서 쫙 갑니다.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해서 전 세계가 이 험비를 부러워하게 됩니다. 야 역시 미국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러던 차에 1993년 한 10년 지났어요. 완전히 험비가 한번 처발리게 됩니다. 바로 영화 블랙호크 다운 바로 모가디슈죠. 모가디슈에 딱 들어갔을 때 자 들어와 벌집으로 만들어주마 해가지고
이 그때 이제 블랙호크 나온 영화 보면 그 사실 실화 아닙니까? 아이린 작전. 헬기로도 들어가고 지상에는 또 이 험비로도 쫙 들어갑니다. 양쪽으로 이제 하늘에서 헬기로 들어가고 지상에서 험비로 들어가는데 이 험비로 들어오는 것을 딱 이 소말리아 게릴라들이 딱 해서 기관총으로 그냥 갈겨버리니까 완전히 그냥 쓸려버리는 거예요. 왜? 방어력이 약하니까 기관총보다는. 그래가지고 이 블랙호크 다운 이후로 야 이거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때부터 장갑 험비라는 걸 만듭니다. 왜? 기관총에 맞으니까 박살이 나버렸으니까 너무 희생이 컸거든요. 이 블랙호크 다운 이 아이린 작전할 때. 그래서 안 되겠다. 장갑 험비를 만들자 해가지고 이때부터 미국은 다시 장갑 험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갑 험비를 만들어서 한 10년을 쫙 또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10년이 지나서 또 전쟁을 합니다. 이라크전이죠. 또 아프가니스탄전이죠. 전쟁을 했는데 또 장갑 험비인데 박살이 나버려요. 자, 분명히 문짝하고 보면 장갑 험비입니다. 그런데 박살이 나버려요. 그래서 저 피격되실 때 기분이 어떻던가요? 하고 이제 기자가 물어봅니다. 아니 궁금하면 네가 타보시던가요?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건 뭐냐? 바로 급조 폭발물 IED에 당해가지고 이렇게 뻥뻥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RPG-7이 나왔어요. RPG-7에 나가 떨어지고 사제 급조 폭발물인 IED에 밟으면 그냥 터져버리고. 그래서 이건 지금 IED에 피격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작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장갑 험비로도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미국은 다시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다시 한번 또 발전을 하게 돼요. 안 되겠다 해가지고 JLTV라고 이런 걸 만듭니다. 미국이 이제 사제급제 폭발물 IED를 보고 그때 이 이라크전 아프간전 할 때 M랩을 개발했죠. 그래서 이 차량 밑부분을 V자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폭발물이 터지면 그 폭발력의 이 압력이 V자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비껴가는 것이죠. 비껴가게끔 만든 거. 근데 보통의 차는 이렇게 평평하니까 폭발물 압력이 바로 그냥 그대로 다 받아버리죠. 그래서 차가 전복이 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밑을 V자로 파서 압력이 비껴가게끔 만들어서 차가 전복이 되지 않고 또 폭발력 타격도 덜 받고 해서 IED에 비교적 안전한 그런 M랩을 만들었고 그 중에서 이제 이런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장갑 험비의 장갑 능력 그리고 IED에 생존할 수 있는 M랩의 능력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이제 이거를 험비의 차세대 대체형으로 하자 해가지고 이제 또 다시 경쟁을 붙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모델이 당첨이 됐어요. 바로 오시코시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건데 JLTV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기관총탄이 방어되고 지뢰도 방어되고 IED도 방어되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험비 시대는 30년 만에 끝내고 그리고 이제는 JLTV 시대로 갑니다. 그래서 험비는 자 이제 나는 물러간다 하고는 JLTV에 자신의 그 위상을 물려주고 이제 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은 이 JLTV를 대량으로 배치하고 있어요. 당연히 가격은 비싸겠죠. 엄청 비싸겠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 전 세계는 이제 그래서 미국이 이 JLTV로 가니까 하다못해 중국까지도 전부 이 JLTV형의 미국이 하니까 JLTV형의 소형 전술 차량, 병력 수송 소형 전술 차량을 개발해서 다 따라가요. 그런데 이미 끝난 험비의 시대에 30년 뒷북치는 어느 자동차 강국이 있네요. 그랬더니 미국 사람들이 really? 아니 이거 IED 밟으면 다 죽어. 그리고 기관총 맞으면 안 돼. 자, 물론 이 차는 장갑 버전도 있고 이거 지금 장갑 버전이에요. 자, 있지만 이게 이제 우리나라 뭐 한국형 험비라고 하는 그 지금 기아 자동차에서 만드는 그 차인데 그 기아 자동차에서 만드는 SUV 모하비라고 하는 차 있지 않습니까? 그걸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전쟁을 해본 나라와 전쟁을 해보지 않은 나라의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 한국의 운전병들은 거의 운전면허만 따고 간 젊은 정말 어린 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린 아이들 아닙니까? 그런 어린 병사들이 가가지고 운전면허만 있고 운전은 거의 할 줄 모르죠. 그런 병사들이 가서 야전 수송 교육대에서 운전 잠깐 배워가지고 이제 운전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두꺼운 필러, A 필러 이렇게 두껍죠. 창문은 이렇게 작죠. 거기다가 철문은 쓰고 있죠. 뭐가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 본넷이라고 하죠. 이 본넷은 거의 90도로 쭉 뻗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야가 너무 좁아가지고 본넷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거리 측정이 안 돼요. 창문은 너무 작고 앞도 작고 옆도 작고 거기다가 이거 철문을 쓰고 있죠. 본넷은 90도로 꺾어져 있죠. 이러니까 강원도 동부전선에서는 운전을 못하는 겁니다. 애들이. 운전병들이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강원도 동부전선에서는 지금 군단장들이나 사단장들이 이거 못 쓰겠다. 비무장지대 들어가면 사고 난다 이거. 거기는 절벽도 많아요. 도로 옆에 절벽도 많아요. 아주 좁아요. 제가 뭐 들어가 봤는데 정말 좁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레토나 쓰자. 뭐 이런 상황이 동부전선에서는 벌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뭘 지적하려고 하냐. 90도로 그냥 본넷이 다 꺾어져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야가 더 좁죠. 밑에 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험비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밑이 이렇게 꺾어져요. 밑으로 내려와 있죠. 그런 거 다 생각하고 설계하는 겁니다. 그런 거 다 생각하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30년 지나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생각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또 뒤에 박스 있습니다. 저기 박스. 여기다가 기관총자를 설치하면 뒤에다가 어떻게 사격하겠습니까? 혹시 뒤에서 RPG가 날아온다. 뒤에서 기관총을 갈기는 적군이 매복하고 있다가 차를 딱 보내고 뒤에서 사격하면 이게 어떻게 뒤로 돌려서 사격하겠습니까?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기관총 버전. 얘 때문에 이 뒤에 박스 올라와 있는 이것 때문에 돌려서 사격이 나겠습니까? 근데 험비들은 뭐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그러지 않죠. 우리는 왜냐? 차 한 대에 8명, 보병 8명 다 태워야 된다. 근데 미국은 차 한 대에 4명만 탄다. 그러니까 뒤로 마음대로 돌려도 되는데 이게 이제 지상고가 높으니까 이렇게 캐빈을 높이 만들지 않으면 뒤에 사람이 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해가지고 태우다 보니까 기관총자를 설치하면 기관총을 뒤로 돌리기 힘든 겁니다. 그러면 차 2대가 딱 지나가면 한 대 앞으로 보내고 2대 보내고 뒤에서 그냥 공격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이런 하여튼 그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 그래서 참 레토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좋은 것은 그것은 뭐 불문가제의 사실인데 기왕에 만든다면 미국이 하필 JLTV를 실전 배치하는 그 해에 우리도 이 한국형 험비라고 하는 이 차를 실전 배치했어요. 딱 30년 뒤졌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오늘 주제는 이게 아니고 미국이 험비이기 때문에 험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